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프로젝트 사례는 살아있는 말인데요. 저와 함께 협업했던 A 유치원의 어린이들이 함께 모여서 평소에 자기들이 쓰는 말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좀 더 탐구해 본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어린이들은 모두 4세고요. 이 주제가 발현되게 된 데는요, 소은이하고 윤지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소은이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놀이하러 간다고, 놀이를 하다가 물을 마시러 간다고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 사이에 윤지가 소은이가 앉았던 의자에 앉았거든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의자에 자리를 자기가 앉았던 자리니까 비껴달라고 소은이에게 요구를, 소은이가 윤지에게 요구를 하지요. 그러니까 소은이가 짜증나 저리 가 하고서 쏘아붙였어요. 그러면서 윤지는 네가 자리를 못 지켰잖아 하고 대꾸를 했지만 너무 그 말이 심하게 들려가지고 눈물을 보이게 돼요. 이 순간을 교사가 놓치지 않고 포착한 이 장면인데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린 사이에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인데 교사는 이 순간에 이 안에 뭔가 가치 있는 어, 학습 내용이 들어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감정이 이입되기도 하고 그 감정이 옮아보기도 하죠. 그래서 교사는 어린이들의 삶 속에서 말들이 어떤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지 탐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걸 주제로 발현하게 되고 거기에 관심 있는 아이들이 모여들어서 자신의 경험을 서로 나누면서 상처 주는 말, 아프게 하는 말, 화나게 하는 말, 겉과 속이 다른 말, 슬프게 하는 말, 힘이 나는 말 등에 대해서 깊이 있게 탐구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상처 주는 말, 아프게 하는 말, 화나게 하는 말 이런 것들은 만 4세 정도면 어느 정도의 어, 경험을 충분히 나눌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겉과 속이 다른 말까지를 다루는 데는 너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상처 주는 말에 관한 경험을 나눌 때 민경이는 오빠가 자기한테 바보, 뚱땡이 이렇게 놀려가지고 너무너무 기분이 안 좋았는데 그걸 윤지가 듣고 따라했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두근거리면서 마음이 불편했다는 거죠. 도훈이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거기에 그 공감을 표하면서 언니가 자기한테도 뚱땡이라고 하고 때리기도 하고 또 자기랑 놀기 싫다고도 해서 기분이 너무 안 좋았고요. 언젠가는 또 친구가 다른 애들은 다 주면서 자기는 스티커를 안 준다고 해서 마음이 몹시 아팠던 그런 경험을 얘기했어요. 서진이는 자기가 안 한 일을 누나가 자꾸 했다고 우기면서 거짓말하니까 마치 바늘이 아프게 꼭꼭 찌르는 것 같은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처음으로 지금 시진이가 그 마음 아팠던 마음을 바늘이 콕콕 찌르는 것 같은 이라고 하는 은유를 써서 자기의 마음 상태를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이제 한번 어떤 아이가 은유를 사용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아이들이 약간 그런 언어가 전염이 되면서 아이들도 이제 연이어서 사용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흔히 있는데요. 현성이는 자기가 노란 자동차를 태훈이한테 안 준다고 말했을 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다고 얘기하고요. 은성이는 역할방에서 놀이를 하려고 하는데 친구가 놀이하지 말라고 막아서 기분이 상했는데 이거 보세요. 아까 옮겨 붙었죠? 내 마음이 쪼글쪼글해서 떡처럼 됐대요.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시진이가 했던 은유가 은성이한테 이렇게 옮겨 붙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레지오 교육자들은 이걸 전염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 태훈이는 장난감을 만졌을 때 자기한테 바보 멍청이라고 형아가 그랬는데 그때 보세요. 또요. 상처를 받았고 그때의 마음이 가시가 콕콕 찌르는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고요. 그래서 내 가슴이 터져버리는 것 같았대요. 그 다음에 현준이는 4살 어린 동생이 막 자기한테 반말을 쓰면서 넣으라고 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언짢고 기분이 나빴는데 달팽이집 같이 어지러운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현준이도 곧장 은유를 사용하게 됐죠. 소은이 같은 경우는 오빠가 내가 안 건드렸는데 조금만 건드리면 죽어라 그러면서 자꾸 심한 말을 해서 내 마음을 콕콕 찌르는 것 같대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은 또 힘을 주는 말도 있다고 했어요. 민경이 같은 경우는 어, 성은이가 포대기 어렵다고 해서 자기가 해준다고 말했더니 소은이가 좋아했는데
그때는 자기가 소은이한테 힘을 실어주는 걸 느끼는 거예요. 시진이는 누나가 숙제하는데 막 어려워서 쩔쩔매니까 누나는 할 수 있잖아 하면서 이렇게 힘을 준 적이 있다고 얘기했고요. 현성이는 나 머리 잘랐을 때 머리가 너무 마음에 안 들었는데 옆에서 엄마랑 누나랑 머리가 멋지다고 해서 기분이 좋았던 그런 경험을 얘기했고요. 도훈이는 언니가 공부할 때 어렵다고 하니까 자기가 도와준다고 말했더니 언니가 힘이 나는 것처럼 보였대요. 은성이는 엄마가 헬리보이 색칠 공부를 사달라고 했는데 어, 안비산이가 사준다고 하면서 흔쾌히 허락을 했을 때 마치 자기 마음에 햇님이 웃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좋아졌다고요. 태훈이는 엄마가 장난감이랑 과자를 사준다고 했을 때 자기가 힘이 나는 것 같대요. 그래서 태훈이 같은 경우는 누구에게 힘을 실어주는 경우보다 자기가 어, 장난감이랑 먹을 걸 받았을 때 힘이 나는 경험을 좀 얘기해서 맥락에서 조금 벗어난 것 같긴 하죠. 소은이 같은 경우는 내가 속상해서 울고 있는데 친구들이 울지 말라고 달래줬을 때 그때 힘이 나면서 기분이 좋아졌대요. 그랬더니 현준이는 또 아까 그 태훈이 말에 옮겨 붙어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카드 100장을 엄마가 사준다고 했을 때 짱 좋았대요. 그래서 뭘 물질적인 보상을 해줄 때 힘이 났다는 얘기로 이제 약간 맥락에서 벗어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아이들은 겉과 속이 다른 말에 관한 경험도 얘기했는데요. 현준이 같은 경우는 가족들이 이제 외식을 나갔을 때 자기는 피자가 먹고 싶었는데 가족 대부분이 통닭을 먹고 싶다고 해서 자기가 포기하고 통닭을 먹는다고는 했지만 상처가 났대요, 마음에. 그래서 자기는 사실은 피자가 먹고 싶은데 그냥 통닭 먹겠다고 했으니까 겉과 속이 다른 말을 한 거라죠. 시인이 같은 경우는 아빠가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하면 사실은 자기는 엄마가 좋은데 아빠가 무서워서 혼날까봐 아빠한테 아빠가 더 좋다고 말하는 겉과 속이 다른 말을 해본 적이 있다는 거죠. 소은이는 자기는 하기 싫었는데 친구가 엄마 놀이 하자고 해서 하고 싶지 않았는데도 그냥 알았어 하자고 말했으니까 겉과 속이 다른 말을 한 적이 있다는 거죠. 혜훈이는 형아라고 싸웠는데도 자기가 먼저 미안해라고 말하기 싫었는데 형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한 적이 있대요. 이게 겉과 속이 다른 경험이고요. 도훈이는 언니가 머리를 묶었을 때 안 예쁘더래요. 근데 언니가 예쁘다고 안 하면 기분이 안 좋을까봐 머리 예쁘다고 다른 말을 했다는 거죠. 이런 이제 겉과 속이 달랐던 경험들, 은성이도 소꿉놀이에서 아기 하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한 거. 이것도 겉과 속이 다른 말이겠죠. 또 현성이 같은 경우는 자기가 모르고 친구를 밀었을 때 선생님이 친구한테 사과하라고 했는데 사실은 사과하고 싶지 않았대요. 모르고 한 거니까. 근데도 이제 미안하다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겉과 속이 다른 말이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진실된 말에 대한 경험을 얘기하면서 현준이는 엄마가 자기한테 뽀뽀해주면서 사랑해라고 말했을 때 너무 기분 좋았는데 엄마가 자기한테 그렇게 말한 게 무엇보다도 진실된 말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민경이는 은성이하고 놀 때 너 좋아해 같이 살자라고까지 말해서 기분이 좋았는데 그때 하트가 내 눈에서 예쁘게 칠해지고 그래서 하트가 생겨서 눈에서 하트가 뿅뿅뿅 하고 생기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현준이도 그렇고 민경이도 그렇죠.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 좋아한다고 말하는 말이 진실된 말이라고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요. 그 다음에 이제 도훈이 같은 경우는 혜림이가 머리를 묶어서 진짜 예뻐서 예쁘다고 말했대요. 그거는 예쁘기 때문에 예쁘다고 말했으니까 이건 진실된 말이라는 거예요. 소은이 경우는 엄마랑 놀이할 때 엄마가 자기한테 자기를 누나라고 불러달라는 거예요. 근데 싫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말하기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싫다고 거절했대요. 그러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더래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드러냈기 때문에 진실된 말이라고 본 거예요, 소은이는. 은성이는 오빠랑 같이 노는데 오빠가 자기한테 자기를 자꾸 오빠인데 언니라고 하라는 거였대요. 자기가 하기 싫어서 하기 싫다고 말했대요. 그래서 기분이 좋았는데 은성이는 소은이한테 약간 옮겨붙은 그런 느낌의 말을 하고 있죠. 현성이는 엄마가 나한테 사랑이라고 말했대 기분이 좋았고 이 얘기도 앞에서 이제 두 아이가 했던 말이 다시 반복되는 경우예요. 그다음에 시신의 경우는 친구한테 내가 모르고 팔맞은가 미안하다고 사과했는데 정말 미안해서 미안했다고 말했기 때문에 진실된 말이라고 여겼어요. 태훈이는 친구가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진짜로 잘 그렸다고 말해줬어요. 그 다음 말이 너무 놀라요. 친구를 그렇게 칭찬해주고 났더니 자기 기분이 든든했대요. 뭐랄까요? 존재로서의 어떤 자부심 같은 걸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해놓은 말들을 가지고 모아서 그 말들로 공유된 의미를 모두 공동으로 의미를 만들고 이제 그거를 첫 표현해 보기로 했어요. 상처 주는 말에서는 아이들에게 공유된 이야기가 이제 아래에 있는데 읽어보겠어요. 아주 뾰족한 가시가 마음을 콕콕 아프게 찔러서 마음이 두근두근 하면서 가시가 마음에 깊게 박혀서 구멍이 났대. 그래서 마음에서 피가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슬프게 흘러나온대. 그래서 마음이 꾸물꾸물해지고 쪼글쪼글해지고 멍들고 결국 날카로워진대. 이게 이제 아이들의 그 경험에서부터 모아낸 말이고요. 그래서 은성이가 그린 그림, 민경이가 그림, 도훈이가 그린 첫 그림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읽어봤는데 이 가시들이 별로 아프게 보이지 않는데요. 그래서 더 날카롭게 그렸으면 좋겠는데 마치 바늘처럼 그렸으면 좋겠대요. 그 다음에 찔린 구멍이 더 커서 거기서부터 피눈물이 나와서 눈물이 밑으로 뚝뚝 더 흘러나오게 그렸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이제 공동으로 그림을 재구성한 게 이거예요. 가시는 더 날카롭게 바늘로 찔린 것처럼 날카로운 걸로 찔려서 이 구멍이 커져 거기서부터 피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림이에요. 이걸 만약에 어떤 아이 혼자서 재구성했다면 여기까지 이 수준까지 그려낼 수 있었을까? 그리고 너무 놀라운 것은 이 감정이나 느낌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낼 수 있었잖아요. 비가시적인 걸 가시화하는 놀라운 과정인데요. 이것들이 모두 어린이들이 사용한 은유적 표현이 곧 그림이 되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어떤 주제가 나면 그려보자 라고 말하면 굉장히 추상적이게 되죠.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 봄이 물을 익어가니까 그럼 오늘은 봄을 그려볼까? 그러면 더 이상 봄에 대해서 파고들질 않고 봄을 그려보라고 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상투적이고 틀에 박힌 그림을 그려내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봄은 눈으로 볼 수도 있어요. 꽃도 피고 나비도 날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런 감정이나 느낌 같은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네, 보이지도 않는 것을 이렇게 가시화시킬 때 이 과정 사이에 연결다리를 맺은 게 말로 표현한 은유였어요. 그래서 은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고요. 마음에 힘을 실어주는 말에서는 이렇게 아까 친구에게 칭찬하고 나무처럼 든든해졌다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요. 거기서부터는 힘을 주는 하트가 흘러나온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햇님이 활짝 웃고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든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반짝반짝 빛나는 달님이 구름같이 또 보들보들한 솜사탕이 들어있고요. 간질간질해서 기분 좋아서 활짝 웃는 마음이 들어있다고 하면서 은성, 시진, 돈이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제 햇님 이미지를 착용하고 있고 여기 도훈이는 달님 이미지를 끌어왔죠. 그다음에 힘을 주기 때문에 이제 나무의 이미지에서 팔에서 그 근육이 울끈불끈한 팔을 넣은 시즌이의 그림이 있는데 아이들이 이 그림을 읽고 비평적으로 읽기를 햇님 안경을 더 멋지게 꾸며줬으면 좋겠대요. 안경이 그냥 이렇게 네모나기만 하니까 단조롭다는 거죠. 그다음에 햇님에서 나오는 햇빛이 너무 복잡하대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만 그리고 살랑살랑 그리면 좋겠다고. 또 근육도 더 울퉁불퉁하게 해서 더 튼튼하게 만들었으면 좋겠고 뿌리도 있어야 튼튼해 보일 것 같다고 하면서 아이들이 공동으로 재구성해낸 그림이에요. 훨씬 더 울퉁불퉁하고 울근불근한 그런 팔과 햇님 이미지에서 선글라스도 예쁘게 꾸며줬고 햇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햇살도 조금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뿌리까지를 다 그려서 자기들이 비평적으로 읽어서 어떻게 재구성하면 보다 더 자기들의 의미가 잘 드러날 건지 말했던 표현 전략들이요. 이것들이 다 녹아진 그림이 여기요. 그러니까 혼자서 그린 것보다는 세 명이서 지금 함께 생각을 더해서 그렸기 때문에 이 결과가 굉장히 놀랍죠. 진실된 말에서는요. 웅하고 울리면서 뽀송뽀송한 마음이 구름처럼 가볍게 둥둥 떠간대요. 왜냐가 하면 솔직히 말했기 때문에 마음이 가볍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까딱까딱하고 별이 까딱까딱하는 것처럼 신나게 춤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현준이와 현성이가 태훈이가 표현한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놓고 아이들이 비평적으로 읽었어요. 부드럽고 따뜻해 보이지 않는데요. 구름처럼 안 보이고 벌레같이 보이고 별이 그냥 춤추고 있는 것 같지 않고 서 있는 것 같고요. 별이 햇님같이 삐죽하게 보이고 별님이 햇님같이 삐죽하게 보이고 날카로워서 부드럽게 그려줬으면 좋겠고요. 별이 춤추는 것처럼 그렸으면 좋겠다고 해서 별이 지금 춤추고 있어요.
그리고 표정이 얼마나 시원해야 하는지 보세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그 약 올리고 있는 듯한 표정이지만 솔직히 말하고 나서 오는 그런 시원함, 통쾌함이 드러난 표정이에요. 그리고 구름이 좀 더 구름처럼 몽실몽실 부드럽고 신났기 때문에 음표들이 이렇게 가장자로 퍼져나오면서 너무 시원하고 통쾌하고 즐거운 모습에 그 진실된 말을 아이들이 생각을 더해서 했고요. 겉과 속이 다른 말은 이제 뾰족한 가시가 하트처럼 마음을 찌르고요. 마음이 쪼그라들면서 마음이 아프다고요. 그래서 여기 현준이하고 소은이가 그린 건데 소은이는 이제 마음을 이렇게 하트로 표현했어요. 태훈이는 이제 안에서부터 뭐가 말려져서 밖으로 나오는데 이제 그 속이 시끌시끌한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는데 비평적으로 읽었어요. 전기 맞은 거랑 가시랑 더 크게 그리면 좋겠고 가시가 날카로워 보이지 않는다고 했고요. 뾰족한 가시가 쿡쿡 찌르는 것처럼 그렸으면 좋겠대요. 그리고 불이 불처럼 안 보인다고요. 그 다음에 유리 조각이 여기저기 있어서 정신없어 보이니까 하트 마음이 꽃마음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불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다고 해서 이게 불 사진을 문화적 자료로 지원을 했어요. 불 모습을 볼 수 있도록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이렇게 하트로 표현했고요. 거기서부터 불들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그다음에 찌르는 가시의 상처는 좀 더 뾰족한 것들이 파고들면서 찌르는 모습으로 이 심장을 그려냈어요. 마음을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어, 제 지금 기억으로는 이 교사가 이제 초년 교사였고요. 초임 교사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긴 시간 동안 이 프로젝트를 끌고 갔지만 여러 가지 유치원의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나머지 더 아이들이 했던 뭐 겉과 속이 다른 말 등등에 관해서는 더 이제 파고들지 못했고 세 가지 말에 관해서만 아이들이 이제 깊이 있게 탐구해 본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프로젝트를 마치고 협동교수 협의팀에서 되짚어 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들은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아프게 하는 말, 화나게 하는 말, 겉과 속이 다른 말, 다 마음과 말이 다른 말, 슬프게 하는 말, 힘내게 하는 말 등을 다양한 감정을 통해서 드러냈어요. 말은 어떤 힘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고 행복하게도 하고 화가 나게도 하고 슬퍼지게도 하고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요. 우선 말에 대한 교사와 아이들의 경험을 서로 충분히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요. 먼저 교사가 그 같은 말에 대한 경험을 먼저 솔직하게 털어놓았더니 아이들로부터 말에 대한 다양하고 직접적이고 생생한 경험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들이 대화의 물꼬를 트지 못할 때는 교사가 먼저 자기 경험을 진솔하게 털어놓는 거예요. 이 순간은 교사도 아이들과 똑같이 수평적으로 이 그룹의 구성원으로서 대화에 참여하게 되고 교사의 이 솔직한 경험을 아이들은 듣게 되면 그 다음부터 자기들도 술술 자기 경험을 얘기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교사가 경험을 얘기할 때 아이들은 대화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고 어떤 맥락의 얘기를 드러내야 되는 건지 방향을 잡기도 하죠. 이러한 경험들 속에서 자신들의 감정을 섬세하게 드러내는 방법으로 은유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 연령의 언어 능력을 넘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또 아이들의 경험은 곧 살아있는 말에 대한 아이들 나름의 해석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요. 프로젝트가 거듭될수록 아이들은 언어 표현력은 더욱 섬세해지고 거기에 그림 표현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가 더해지게 되는데 또래와의 협동과 배려를 통해 아이들은 서로에게 말에 더 귀 기울이게 되기도 했어요. 또한 다른 친구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기도 하고 또래를 격려하기도 하며 서로의 상호작용을 통해 비평과 표현을 연결시킴으로써 표현에서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새롭게 확장되는 이해에 이르게 되면서 깊이 있는 학습이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비평적 읽기라고 썼지만 그 서로의 표현을 놓고 그려놓은 그림 표현을 넣고 서로 읽어가면서 문제점을 찾고 그거에 대한 해결 전략을 서로가 나누고 해서 힘을 보태주고 그러면 그 다음에 재구성할 때 어린이들이 훨씬 힘이 덜 들게 되겠죠. 또한 다른 친구들이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기도 하고요. 또 격려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아까 비평 읽기와 표현을 연결시키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교육에서 어린이들은 능동적으로 활동하고 생각하는 방법과 의지를 본래 타고났다고 하는데 타인과 상호작용하고 자신의 지식이나 정체성을 형성하고
현상에 대한 자신의 지식을 구성하는 어린이, 가치를 소유하고 또 그 가치를 창출해내는 어린이, 이런 잠재력을 가진 유능하고 강한 유아들의 힘을 실제로 느끼게 해주는 의미 있는 프로젝트였어요. 이 능동적으로 활동하고 이렇게 가치를 창출해내는 어린이에서 이 이야기는 매주 에밀리아 교육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어린이들의 이미지죠. 그래서 실제로 교사가 어린이들과 함께 소그룹으로 이 프로젝트 활동을 해봄으로써 이 놀라운 어린이들의 이미지에 대해서 공감하게 된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